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앞서 나가는 삶의 태도보다 나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수행 또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내 삶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차분히 마음을 비우고 진득이 주문에 집중하며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고 우주와 소통하는 시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천지의 생활문화 법전, 오늘의 도전성구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 상제님은 일심을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은 하느님의 마음자리이자 빛의 본체자리인데요. 인간의 본래 마음도 우주 만유와 하나 된 일심자리입니다. 천지 만물이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 외우기 쉬운 짧은 상제님의 말씀도 주문처럼 계속 외우시면 큰 깨달음이 내려오는데요. 성구 암송 챌린지 어떠신가요?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엠폭스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해 누적 3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노출력을 보면 최초 증상 발생 3주 이내 고위험 시설 등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선제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하는 포위 접종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포위 접종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지역이나 감염자 주변, 가족, 이웃, 친구 등을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강제 접종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정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습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를 4월 19일 기후위기 적응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과 영문본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고 적시됐습니다.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한국 연 평균 기온 상승폭은 1.6도로 세계 평균 1.09도보다 컸습니다.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2017년까지 50년간 1.23도 올라 상승폭이 세계 평균 0.48도의 2.6배에 달했습니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해수면 상승폭은 2.97mm로 세계 평균 1.7mm보다 1.2mm 컸습니다. 보고서는 기온 등의 상승과 함께 폭우와 폭염, 겨울철 이상 고온, 한파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 2021년간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이 3조 7천억 원이며 복구 비용은 손실의 2배에서 3배까지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는 2015년 합의된 파리 협정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올해 3월 만든 보고서로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호주 등 50여 개 국가가 적응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17일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과 검찰이 중국 비밀경찰서 활동과 관련된 인물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지금껏 중국 정부가 존재를 부인해온 비밀경찰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미중 간 또 다른 대형 악재로 부상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루젠 왕과 첸진핑이 체포됐습니다. 루젠 왕은 미국 내 중국 푸젠성 출신들의 향후회인 창러공회의 회장으로 활동했고 첸진핑은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제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 탄압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53개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첩 당국 안팎에선 미국의 기소를 계기로 국내 국정원의 중국 비밀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급 팬데믹이 또 닥쳐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월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의료보건조사업체 에어피니티는 27.5%의 확률로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치명률을 가진 전염병이 대규모 유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류 독감이 사람 사이 전염되는 경우로 이렇게 되면 영국에서만 하루에 1만 5천 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H5N1 변종 조류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 중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2021년 유럽에서는 가금류 5천만 마리, 미국은 지난해 초 가금류 5,80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일본에도 이달 초까지 닭 1,740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칠레 남성에게서 분리한 인플루엔자 샘플에서 포유류에 적응한 2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아나운서와 이보순 해외통신원과 함께 일본의 소식을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벽 뉴스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일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본 열도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이렇게 4개의 큰 섬과 이들 주변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섬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났죠.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600만 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습니다. 인구의 28%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화 1위 국가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이고 계속되는 엔저 현상에 독일에 밀려 4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100대 기업에 혼다, 소니, 닛산, 닌텐도, 캐논, 파나소닉을 이름에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의 이보순 해외통신원을 연결해 다양한 일본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고베의 이보순입니다. 네, 일본 날씨는 요즘 어떤가요? 벌써 벚꽃이 다 지고 여름 날씨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빨리 벚꽃이 핀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195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2번째로 빠른 개화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이상 기후 현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 여름도 30년 만에 한 번 있는 폭우, 혹은 이제 50년 만에 한 번 있는 폭우가 여러 차례 내려서 비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돼서 염려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이 정부 합동으로 2022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일본도 역시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군요. 일본은 자연재해로도 고통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또 큰 지진이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4월 초 지진과 더불어서 화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지진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3월 말에 동북지방인 아오모리현 근처에서 매그니튜드 6.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작은 지진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도쿄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진 중 하나인 수도 직하 지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쿄도의 발표에 의하면 수도 직하 지진이 매그니튜드 7.3 규모로 일어날 경우에 8만 채 이상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화재로 인해서 약 11만 채의 건물이 소실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피난소 등으로 대피하는 피난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이고
피난소까지는 가지 않지만 집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키타쿠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귀택 곤란자도 8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대형 지진이 바로 난카이 트라프라고 하는 지진인데요. 일본 동남쪽 해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형 지진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8.9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형 지진이 2번 연속해서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한 번만 일어났을 때도 예상 사망자가 32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번이나 일어나면 얼마나 피해가 많이 나올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지진이 2번 일어나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2번 연달아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최근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도 바로 주변 지역의 구급대원이 전원 출동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1년 동안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정도 되는 134조 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에 필적하는 규모라고 하니 난카이 트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태를 불러일으킬지 두렵기만 합니다.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지진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레벨임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내심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수도 직하 지진과 난카이 트라프 지진, 정말 무서운데요. 잘 대비를 해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지진과 더불어서 항상 일본에서 언급되는 게 후지산 폭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백두산 폭발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산 폭발 어떻습니까? 2000년 이후에 분화한 일본의 활화산은 일본 지도상에서 108개가 열을 지어서 늘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활화산을 꼽으라면 단연 후지산일 텐데요.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3,776m에 이르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후지산은 100년 이상에 한 번꼴로 폭발을 했는데요. 마지막 폭발이 1707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폭발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후지산 인근 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각각 4.9 규모와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시즈오카현에서 발표한 후지산 화산 피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용암이 흐르는 현상인 용암류의 피난에는 3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화산 폭발 후에 피난할 경우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대피해야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차로 대피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피 대상이 되지 않았던 화산 경계 레벨 3에서부터 미리미리 대피하자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원래는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화산 경계 레벨 5에서부터 피난을 시작하는 방침이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교통 정체 등으로 피난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리미리 움직이자는 방침이 정해진 거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재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평소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기억해야 할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경험에서 재난 대비에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대비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산재에 관한 부분은 어떤가요?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과학연구소의 후지 토시쓰구 소장은 일단 화산이 폭발하면 거의 바로 공항을 쓸 수 없게 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철도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다닐 수는 있는데 화산재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사방이 암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거북이처럼 느리게 다닐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사이에 10cm만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차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인프라가 마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화산재는 습하면 대규모의 정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비라도 한번 오면 흘러내려가지고 수도관을 막고 하수구를 막는 등 물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눈처럼 녹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안 되니 다시 복원한다는 게 만만치 않겠죠. 후지 소장은 제대로 예상해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후지산이 크게 폭발한다면 수십조 엔에 다르는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인간 본래의 힘을 다시 깨워주는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은 이제 그걸 이미 탐지하고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 나머지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엔 자연재해를 맞닥뜨리고 말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동방신선학교의 수행법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요즘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도 일본 속의 재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C님께서는 보셨나요? 네, 추천을 받아서 사전 지식 없이 영화 관람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 일본에서도 1000만을 넘었고 한국에서도 500만을 넘었는데요. 이 스즈메의 문단속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로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두 작품과 함께 재난 3부작으로 불립니다. 특히 이번 스즈메 문단속은 일본에 있었던 대지진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지진이라는 재난을 배경으로 그 재난을 불러오는 문을 닫으려는 소녀 스즈메와 청년 수호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남녀의 주인공과 함께 재앙을 막아내는 다이진과 사다이진이라는 그 고양이가 나오죠. 이 다이진과 사다이진은 일본의 신사에 있는 코마이노에서 그 모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입을 벌리는 아형과 입을 닫는 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는 아와 과 훔이라는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대개벽기에 병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근본적인 소리가 바로 옴과 훔이잖아요. 동방신선학교에서 옴과 훔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열매가 되는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즈메 문단속에 재앙을 막는 그 두 영험한 고양이의 상징이 바로 이 수행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재앙을 막는 동물이 우주 윤력, 우주 근원 소리를 내고 있었다니. 영화를 보는 풍성함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또 모든 문화의 정수는 시대와 국가를 넘어 비밀스러운 상징과 이야기로 면면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보순 통신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하추 교역기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기후재앙과 병난이 끊임없이 인류를 몰아치고 있는데요. 동방신선학교의 조화신선 수행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의 이영미였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말씀. 천지만물이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였죠. 천부경에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 연관돼 떠오르는데요. 만물이 하나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로 매듭이 된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나를 비워서 무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수행 시간 2부에서 이어집니다. 앞서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 천부경을 노래로 듣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언제나 주문, 만트라와 함께합니다. 신의 2대 여의주인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 수행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려받아 신선 수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치유를 경험하신 많은 분들의 사례가 상생방송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유튜브에도 자가치유 사례를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일정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고원덕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당뇨가 심해 다리가 부었었는데 조화광채를 받아서 하는 광선여의봉 치유 수행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치유 수행을 하시면서 붓기가 내려갔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광선여의봉은 비상상비약이에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웃음의 여왕이라는 분입니다. 광선여의봉으로 체했을 때 위장에 써보니 바로 뚫렸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디 김영자님입니다. 옴 소리와 함께 머리의 불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면 태양이 내려가는 것 같고 홈 해서 호흡을 끌어올리면 물기운이 올라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라는 걸 실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디 이재규님입니다. 옴홈 호흡 수행하고 나서 주문을 따라 읽으니 수행이 훨씬 잘 됩니다. 수행 후 잠도 편안히 잘 오고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몸과 마음으로 우주 조화의 빛을 체험하고 계시는 소중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하단에 나가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빛에 꽂힌 설려화를 내 몸에 잘 심기 위해 선행, 필수 단계인 빛의 몸 만들기 주간입니다. 빛의 뼈 만들기 수행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빛의 뼈 만들기에 이어서 삼신 칠성령님을 모시고 빛의 장부를 만드는 예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칠성령님의 조화법을 체험하는 수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칠이 성령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빛의 장부 만들기 예식과 수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빛의 장부 만들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예. 이 빛의 장부 만들기가 어떤 것이고 예식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빛의 뼈 만들기에 대한 예식을 좀 했습니다. 예식을 하면서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예식을 따라서 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실행이 이제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을 비롯한 7 성령님의 조화로 빛의 장기, 이제 장부를 만드는 그런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식 전에 이제 빛의 장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그 9단계 삼신 도통 신법 수행을 입문, 각성, 자각의 초급 기초 단계 체험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해야 몸을 빛으로 만드는 공부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단계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제 마음의 세계를 정화를 하고 몸을 빛으로 채우는 만큼 이거에 따라서 설려화가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빛으로 만드는 채우는 그 공부하고 설려화를 심고 분화를 하는 공부가 음양짝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다음은 이제 빛의 장기 만들기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가 신단 앞에서 따라서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단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돌아서 앉아갖고 연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우선 이제 예식은 첫 번째로 삼신일체 칠이 조화 성령님 신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상제님 신단에서 빛으로 가득 찬 상제님 법신께서 손을 길게 뻗으셔 갖고 도생의 머리 위에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얹으십니다. 자, 다음에 상제님 손 위로 태모님,
태어령님, 정수부님, 태성령님, 그리고 김수부님, 태광령님 이런 순서대로 차례로 이제 손을 이제 올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7성령님의 손이 이렇게 차례대로 겹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신일체 7위 조화성령님의 이제 손은 모두 이제 찬란한 빛이고, 이제 태모님은 황금빛, 그다음에 이제 정수부님은 파란빛, 그다음에 김수부님은 핑크빛의 이제 아름다운 빛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백광의 흰빛의 찬란한 빛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기운이 내려오거든요. 자, 이게 세 번째는 7위 삼신님 찬란한 빛의 법신의 손에서 각각의 이제 빛이 나와갖고 지금 머리서부터 눈, 뇌, 그리고 이제 귀, 입, 이제 목을 이제 빛으로 이제 채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왼쪽 폐, 그다음에 오른쪽 폐, 심장, 뭐 간, 그리고 위, 이제 비장, 뭐 대장, 소장, 그리고 이제 신장, 방광, 이제 이렇게 이제 장부를 이제 쭉 이제 채우죠. 그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을 가득 이렇게 이제 채웁니다. 자, 이렇게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집중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이제 빛이 꽉 찬 다음에 빛이 이제 밖으로 뻗쳐 나와서 피부 전체가 빛으로 이렇게 빛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몸을 만든 다음에 이 아픈 장기는 이제 빛을 강화를 하는 그런 집중 수행을 하면은 효과가 이제 아주 큽니다. 자, 안경준 종도사님께서는 공부하는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령님의 무궁한 그런 조화바다의 빛, 상제님 태라천궁의 빛을 내려받아서 빛의 장기를 만들어서 실제 장기에 합친다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제 몸에 있는 이렇게 모든 장부를 빛의 장부로 이제 변환을 시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폐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의 폐를 만듭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빛의 그 폐를 폐 모양의 빛의 덩어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해서 빛의 폐를 만들어 갖고 빛의 폐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 나의 폐에다가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빛 덩어리를 생각하고 장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뭐 빛의 심장, 그다음에 빛의 간, 빛의 신장, 그리고 이제 빛의 위장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실제 자기 장기에다가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쭉 읽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기운을 뭉쳐 갖고 이렇게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주요 장부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해부학적인 모습을 잘 이제 알아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아는 만큼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갖고 몸을 빛으로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제대로 촘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료와 윤력 기운을 흡수를 시켜 갖고 이제 최종적인 빛의 신선 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아는 만큼 사실화된다. 이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이 빛의 장기를 만드는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행 순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에 해당되는 장기가 신장, 그 다음에 방광입니다. 자, 이 한의학에서는 신장, 방광을 이렇게 이제 수에 잠기면서 이제 두 개를 서로 부부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장 다음에 이제 수생목해서 목에 해당되는 장기를 하시면 되는데, 목에 해당되는 장기가 바로 간하고 담, 바로 이제 쓸개죠. 간하고 쓸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생화 해서 화에 해당되는 장기가 심장하고 소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생토해서 토에 해당되는 장기가 이렇게 비장. 비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췌장을 가리키는데 이 췌장과 그리고 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생금해서 금에 해당되는 장기가 바로 이제 폐와 부부장기인 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행 순서로 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위에 있는 장기에서 아래에 있는 장기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폐가 있으니까 폐를 하고 왼쪽 폐, 오른쪽 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췌장, 간, 쓸개,
그다음에 뭐 대장, 소장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차례대로 해도 큰 상관은 없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오행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전형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수호사님께서는 빛의 장부 만들기 하시면서 또 이번에는 어떤 체험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빛의 장기 만드는 이제 체험을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빛의 장기 만들 때 이제 일단 예식을 먼저 이렇게 하죠. 자, 그러고서 이제 수행을 쭉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시작할 때 장기가 이 뼈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빛의 어떤 장기가. 자, 그러고서 이제 실제 할 때 이제 오장육부를 차례대로 빛의 장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빛의 폐를 만든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이 폐 모양의 빛의 폐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몇 분 동안 만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빛의 폐를 실제 자기 폐에다가 이렇게 딱 뭉치거든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빛의 폐를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재단사가 옷감을 이렇게 재단하듯이 폐 모양으로 싹 재단해 갖고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저의 폐에다가 합칠시킵니다. 합일시킵니다. 해갖고 이제 딱 붙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주문을 한 1분 정도 읽어갖고 이 빛의 폐가 완전히 폐하고 이렇게 합일이 되도록 스며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의 폐가 약간 이게 말랑말랑한 어떤 젤리 상태였는데 빛의 폐는 실제 붙이고 나서 이렇게 이게 서서히 석고가 이렇게 응고가 되듯이 굳어서 정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하는 모습을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장기들도 거의 이제 그런 비슷한 순서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빛의 장기를 만드는 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오장육부를 이제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갑상선이라든가 뭐 임파선, 그 다음에 정맥, 동맥, 그 다음에 뭐 인대, 뭐 연골, 그리고 이제 전신에 있는 근육, 뭐 피부, 그 다음에 뭐 세포도 이제 그 깊숙하게 해갖고서 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자, 이제 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은색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였는데 이게 장기를 할 때마다 여기는 이제 부위마다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달라서 보이더라고요. 아까 이제 태모님, 정수부님, 김수부님 주관하는 색이 이제 약간 틀리다고 하듯이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머리하고 눈 이 상단 주변에 있는 곳은 이제 여기는 맑은 기운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빛이 이게 속이 투명한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횡격막 이렇게 이제 여기 위쪽에 여기는 이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흰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보다는 약간 이제 그 이제 불투명한 그런 이제 색으로 이렇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하고 직장, 요 하부 장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빛이 진한 황토색.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는 뭐 대장하고 직장이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하고 이 세포는 이제 여기는 얇은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제 회색으로 이제 그렇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간에 핑크색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색이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0가지 정도, 이제 5가지 정도 그런 색으로 이렇게 이제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우리가 빛명상이나 뭐 기공 같은 데서도 뭐 빛으로 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 있지만 이 삼신조화 이제 법으로 만드는 이것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뭐 굉장히 신속하고 또 그리고 근원적으로 빛의 몸으로 이게 변모를 시켜갖고 진짜 신산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법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삼신상제님의 이런 도법을 공부하고 배우는 수행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수행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있게 이제 느꼈습니다. 네, 대장의 그 색깔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셨는데요. 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빛의 장부 만드는 예식과 빛의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법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행을 통해서 몸을 정화한 후 빛의 장부 만드는 예식과 함께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을 통해 몸을 정화한 후 빛의 장부를 만드는 예식을 봉행하고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우주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일체가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와 함입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을 붙여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소리와 함께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좀 더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으로 훔의 빛을 폭발시키며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의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치고서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의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탁 붙이면서 비폭발을 시켜 상단에 강하게 빛의 기운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100회를 치고서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3분간 상단과 하단의 물과 불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병의 근원을 1차적으로 뿌리 뽑는 법방이 막혀있는 기맥,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맥과 임동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충맥과 임동맥이 뚫린 상태로 1시간을 수행하는 것이 천지 기운을 더 제대로 내려받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생각으로 과정을 따라하시면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답답하거나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좁은 충맥을 맑히며 넓혀 나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선 여의봉과 하나 된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해야 잘 뚫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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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훔치움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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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내 몸의 시원한 수기는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화기는 몸 전면의 중심 라인인 인맥을 따라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며 자연히 우주 조화에 윤려 토기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수행이 잘 되는데요. 광선 여의봉으로 기맥을 맑힌 만큼 훨씬 더 빠르게 수행 공부가 증진됩니다. 그럼 다시 자세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원십자를 그어 회음과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뚫어나가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훔치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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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신의 이대 여의주, 시천주조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충분히 뭉친 후 상단 수행을 해야 상단 수행도 더 잘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새로운 수행법을 배우더라도 정단을 뭉치고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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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웅치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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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그럼 지금부터 빛의 장부를 만드는 성례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 신단에서 빛으로 가득 찬 상제님 법신께서 손을 길게 뻗으시어 나의 머리 위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얹으십니다. 상제님 손 위로 태모님, 태어령님을 비롯한 7 성령님께서 순서대로 손을 차례로 올려주십니다. 삼신 7 성령님들의 손은 모두 찬란한 빛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태어령님을 위시한 7위 성령님들께서 당신님들의 법신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올리시는 순간 나의 몸 전체로 빛이 들어옵니다. 다 함께 7위 성령님들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장부를 빛의 장부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일주 도공을 하면 나의 장부가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선 패부터 시작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
빛의 덩어리를 폐의 모양으로 만들어 폐에 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읽으면서 빛의 심장, 빛의 간, 빛의 신장, 빛의 위장 등을 만들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지운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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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삼신 칠위 성령님들께 저의 장부를 빛의 장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로써 빛의 장부 만들기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이 있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간의 장 속에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미생물은 면역계와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한 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오장육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천지 어머니 태모님께서도 제5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빛의 장부 만드는 수행을 자주 하시면서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한 몸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유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배를 하려면 풀칠을 해야 하듯이 선려와 치유 수행을 위해서는 빛의 몸 만들기 예식을 먼저 꼭 하셔야 합니다. 율려조화의 빛꽃, 선려화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신 조화신선 수행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4월 29일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전국 수행센터에서 열립니다. 누구도 참석하셔서 조화 빛 광채와 우주조화 빛꽃 선려화를 전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